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저와 함께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MLBB 크리에이터 고만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걸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본 다음에 다음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 동안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바탕으로 202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게 바로 2020 예산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모든 예산안을 다 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청춘들이 2020 예산안 중에서 우리의 일상과 청년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예산안들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째,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안. 둘째, 청년이 맘 편히 미래를 그리는 관련된 예산안.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네, 사실 첫 번째 예산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이슈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안이 증액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의 예산이 21.3%나 늘어나서 25조 8천억 원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와 지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항목에서 우리의 일자리 예산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진짜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 예산이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직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그 공백 기간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준 덕분에 쏠쏠하게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모두 일자리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춘들이 내가 뭔가 전문성을 갖추고 싶고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당장 쓸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이런 전문성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자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훈련 사업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춘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맙시다. 국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요. 둘째는 바로 청년내일 채용공제 확대 소식인데요. 저는 이 소식이 진짜 너무나도 반겨지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공기업에 근무를 했을 때 이 청년내일 채용공제를 실제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덕을 많이 봤어요. 라고 하시는 청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내일 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중소, 중견에 재직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본인이 돈을 일부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돈을 납입해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년형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불입하시면 1,600만 원이 되고 3년형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불입하시면 3,0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우리가 국가의 사업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쏠쏠한 사업인 바로 청년내일 채용공제에 관련해서는 신규로 14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알기 쉽게 첫 번째 파트를 알아봤으니까요. 두 번째 파트, 청년들이 마음 편히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예산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역세권 공공임대에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항목이었어요. 대학생 때나 사회초년생 때를 돌아보면 가장 부담이 됐던 게 바로 주거에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전세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월세를 한번 따져볼까요? 정말 저렴하다고 해도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저는 정말 비싼 월세는요,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하는 원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무려 3분의 1 정도를 주거에 관련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 형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청년들이 국가에서 정말 쏠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거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은 역세권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도 대학생 임대주택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이나 편의성은 어느 정도를 포기를 해야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2020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임대주택의 공급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신혼부부세요? 아니면 청년이세요? 그러시다면 금융혜택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저리의 금융혜택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건실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조차도 채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우리의 능력 있는 청춘들, 청년들 제발 채용을 해주십시오라고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고요. 국가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규 9만 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함으로써 건실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더 많은 역량 있는 청춘, 청년들을 고용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들이, 이런 풍토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면 우리 청춘들도 조금이나마 더 건실한 중소, 중견 기업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청년저축 계좌 신설에 관련된 예산안 소식입니다. 자,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기존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청년내일 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 혹은 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의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는 월 30만 원씩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사업 역시 우리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춘들이 아주 쏠쏠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2020 예산안 중에서 우리의 청춘들, 청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왜 나 때는 이런 예산안, 이런 사업들이 없었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생분들만이라도 이런 쏠쏠한 혜택과 예산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2020 예산안과 관련된 상세한 사업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금융 정보들은 고마나 채널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